바로 들어갑시다. 이게 8시 반이지? 저게 조금 타이트하긴 해서 바로 한번 가봅시다. 첫 번째, 바로 스타트. 유벤투스 대 이제 프로시노네. 이거 뭐 유벤이 이길 만한 경기야. 그러니까 유벤이 최근에 형님들 안 좋아. 맞잖아. 우리가 저기 베로나 경기도 피해 갔고 우디네세전도 시발에 무승부무가는데 홈에서 한 골도 못 넣어가지고 역배 뜨고 저것도 변수적으로 잘 체크했죠. 뭐 인터밀란전도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봤었고 최근에 유벤투스의 어떤 어려움에 있어서는 우리가 흐름 자체는 잘 읽고 있는데 잘 읽었어요. 근데 오늘 경기는 어쨌든 간에 앞선 경기 부상으로 빠져있던 블라우비치가 출전한다라는 거 확실히 블라우비치가 있어야 돼. 워낙 또 최근에 폼이 좋았었기 때문에 1월에 엄청 잘했죠. 그런 부분이고 프로시문에 같은 경우 이제 수비 쪽에 좀 부상자들 여전한 부상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실점이 너무 많아. 일단은 실점이 너무 많아. 그런 부분들이 뭐 골을 뭐 매 경기 막 3골 막 이렇게 먹어버리니까 이길래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유벤투스 오늘 뭐 말씀드린 대로 나오기도 하고 블라우비치가 더군다나 프로시노 애들이 어쨌든 글쎄요 전방에서나 미드필더 쪽에서의 전개나 이런 공격적인 부분들은 생각보다 나쁘진 않아요. 원래도 좀 빌드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번 시즌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공격 전개는 괜찮은데 사실 유벤투스가 어쨌든 간에 수비력 자체는 상당히 좋고 지난 경기도 사실 프로시노네가 로마 상대로 주도권 자체는 잡고 있었어요. 결국에 역습에 당해버리고 뭐 그리고 로마나 뭐 유벤이나 다 수비할 줄 아는 팀들이잖아. 어느 정도 계속해서 꾸역꾸역 막혀버리니까 결국에 골 먹을 수밖에 없는 팀이고 그런 상황에서 패배를 했던 부분에 있어서 오늘도 이거 뭐 당장에 유벤투스의 승리에 대한 가능성은 좀 높아 보입니다. 다만 배당이 쓰레기야 형님들. 일반승 배당이. 그러니까 최근에 어쨌든 못하고 있는 팀인데 배당이 쓰레기인 거는 뭐 그렇게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는 없겠죠. 다만 뭐 저는 유벤투스가 충분히 할만하다고 생각하고 프로시넨의 어쨌든 수비적인 부분들 여러 가지 좀 생각했을 때 뭐 대승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유벤투스 승에 다득점까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넘어가고 랑스 대 모나코. 요 경기 같은 경우는 일정이 일단은 포인트예요. 저 랑스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러니까 모나코가 요즘 좀 그 아들 휘터 감독이 최근에 모르겠어요. 라인업도 조금 지난 경기 신고가 왜 안 뛰었지? 휴식 준 건가? 또 지난 경기도 신고가 복귀한 상황에서 수비 쪽에 안 뛰고 뭐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늘 뭐 랑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프라이부르크 유로파 원정 2대 0으로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에 다 따라잡혔고 결국 연장까지 가서 졌어요. 심지어 2대 0으로 이기고 있다가 연장 가고 2골 쳐먹고 연장 가고 연장에서 졌어. 그러니까 체력적인 부분이 심할 수밖에 없다. 이게 원정 경기에서의 경기였고 어쨌든 2대 0이면 사실 거의 끝난 느낌인데 거기서 심지어 뒤집혀졌기 때문에 선수단의 어떤 분위기나 이런 것도 상당히 안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나마 다행인 부분 오늘 뭐 기존의 부상자 말고는 추가적인 부상자가 없다라는 거 빡빡한 일정 속에서도 그게 이제 그나마 다행인 거고 모나코는 측면 자원들에 대한 부상자가 많습니다. 어쨌든 뭐 3백을 자주 쓰는 이번 시즌 모나코기 때문에 측면 윙백에 설 수 있는 자원들이 지금 죄다 들어 누웠어요. 더군다나 이제 그렇다 보니까 겨울 이적 시장에 웨스트햄에서 데려온 웨스트햄에서 아무것도 놀고 먹고 했던 켈러를 데려왔잖아. 얘도 오늘 출전 정지로 빠집니다. 그래서 이게 측면 윙백 자원들이 많이 부재해요. 다행인 부분은 지난 경기 툴루즈전에 빠져 있었던 골로빈이 모나코의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제일 중요해. 골로빈이 에이스야. 근데 골로빈이 좀 복귀한다라는 거. 대신 이제 젊은 자원인데 이제 개인기 좋은 아클리오체가 빠지긴 했는데 골로빈의 복귀가 훨씬 낫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요거 뭐 랑스의 체력적인 부분들 또 모나코가 측면 자원에 대한 좀 부재는 있지만 그래도 골로빈이 돌아오는 부분에 있어서 지지 않을 가능성이 그래도 높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모나코 프렌 쪽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카디스 대 셀타비고는 둘 다 쓰레기예요 형님들. 둘 다 쓰레기야. 레명이 어서오세요. 기본적으로 뭐 둘 다 우리가 뭐 이번 시즌 기대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카디프가 자꾸 어제 화탁지가 나가지고 오바 뜬거 입에 자꾸 맴도네. 카디스 뭐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 팀의 화력적인 부분들 뭐 못 넣는다. 중간에 우리가
뭐 저기 베티스전 같은 경우도 언더 잡고 갔었고 빌바오전도 우리 언더 잡고 가지 않았었나? 저때 무승부 했면 언더였나? 아무튼간에 뭐 계속 언더 한 골도 못 넣어. 언제 마지막 골인지도 뭐 모르겠어. 1월 15일이 마지막 골이에요. 그 이후로 한 골도 없어.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1승이 아니라 한 골이 없어요. 한 골이. 로저 마르틴은 여전히 부상으로 빠져있고 전방에 골 넣을 선수가 없다. 비비는 내용까지는 경기를 만들어. 근데 그러다가 이제 비비다가 한 골 싼 가서 한 골을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이 최근에 카디스가 아예 없고 오늘 추가적인 수비 쪽에 부상자들도 있어요. 그런 모습이고 셀타비고는 제가 봤을 때 감독 문제야. 이거 베니테지 이거 한물 감독 데려와가지고 이게 셀타비고가 전력이 그냥 선수 면면을 봤을 때 이렇게까지 막 떨어져 있을 팀이 아니에요 사실. 그래도 뭐 최소 중위권 오사수나 저 라인 헤타페 오사수나 뭐 최소 그 밑 바로 밑이나 그 라인 정도에서 이제 뭐 안전하게 이제 시즌을 끝내야 되는 팀인데 지금 이 감독의 전술적인 부분도 그렇고 너무 기존에 뭐 에이스 카드들이나 이런 선수들의 특히 미드필더 자원들에 대한 활용들도 많이 좀 떨어져 보이고 활용법에 있어서 근데 고집은 더럽게 세고 뭐 될 듯 말 듯 안 되는 그런 시즌을 계속해서 보내다가 결국에는 안 되는 느낌이에요. 저도 될 듯 말 듯한 타이밍에 셀타비고 프렌 쪽에 접근을 여러 차례 가져갔었고 뭐 울었던 적도 있고 웃었던 적도 뭐 있는데 지금 당장에서는 어쨌든 신뢰할 수 없습니다. 뭐 오늘 카디스전은 진짜 해볼 만하기는 해요. 지난 또 셀타비고의 홈 경기에서 이때 카디스가 전반 퇴장인가? 이때 우리 셀타 갔다가 못 먹은 날이네. 카디스 옛날에. 이때 카디스 전방 퇴장 나왔는데도 셀타비고가 밀다가 못 넣어가지고 1대1 무승부 뛰었거든. 시작하자마자 개뽀로 크로스에 한 골 먹히고 결국 밀다가 한 골에 그치면서 1대1 무승부를 뛰었었는데 뭐 조금은 유리하다고 보입니다만 이런 경기는 솔직히 그냥 배당 높은 거 찍는 게 맞다. 이거는 뭐 프렌이나 이렇게 접근하기 언더도 저는 별로 좋아 보이진 않아요. 카디스가 무득점이 너무 오래됐어. 그리고 상대가 셀타비고면 한 골은 가능하거든. 2대1 셀타 오바 이런 그림도 있어서 어느 바보다는 그냥 배당 높은 그래도 뭐 셀타가 지지 않는 선에서 무승배무 정도 찍는 게 2대0만 아니면 무해무 가능성이 그래도 높아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보고 네 번째 울버 대 셰필드. 이 경기는 뭐 변수적인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형님들. 변수는 그거예요. 울버햄튼이 주중에 그러니까 다음 주 주중에 브라이튼과의 컵 대회가 있다라는 거. 그게 일단은 변수적인 부분이고 셰필드가 당장에 뭐 사실 큰 힘은 없어요. 뭐 어느 팀이랑 만나든지 루턴 상대로 개패고 뭐 그 다른 외 팀들한테는 개쳐 맞은 모습들 사실 기대치가 너무 없죠. 더군다나 이제 겨울 이적 시장에 그나마 수비 어떻게 해보려고 에버튼에서 홀게이트 센터백 뽑아왔는데 지난 경기 퇴장 때문에 오늘 징계로 또 빠집니다. 겨울 이적 시장에 데려온 수비수들도 오늘 뭐 대체로 기용이 못한 상황에서 울버 쪽으로 보는 게 맞다. 다만 변수적인 부분은 이제 주중에 일정이 있다라는 거 울버가. 그리고 울버햄튼은 원래 주도적인 게임 운영을 그렇게 잘하는 팀이 아니에요. 울버의 강점은 이제 수비가 어느 정도 단단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상대를 그래도 방어해주고 이제 네투 황희찬 뭐 쿠냐는 부상이긴 합니다만 이런 자원들을 통해 이제 역습이 굉장히 날카롭거든요. 역습에서 상대 수비가 좀 헐거워져 있을 때 네투 드리블 치면은 못 막잖아. 거기에 황희찬의 위치 선정 주워 먹는 부분들 그게 위력적인 부분이라 뭐 상성상으로는 울버가 셰필드 상대로 좋은 상성은 아니에요. 울버는 좀 빌드업하는 애들하고 했을 때 뭐 지난 경기 토트넘처럼 이거 상성이 안 좋다 그랬잖아요. 토트넘 전에 울버 같은 팀도 까다롭다고. 그럼 빌드업하는 팀 상대로 상성이 좋은 부분이라 개같이 막 무승부가 나올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어요. 강승 구간까지는 아니다. 다만 이거를 뭐 다른 쪽으로 접근하기는 어렵다. 요거 울버 승. 그리고 셰필드의 울버가 이기는 선상에서는 만승의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셰필드의 패배할 때마다 그 수비가 박살나는 부분들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황희찬 헤트트릭 기원 이렇게 보고 그 다음 경기 다섯 번째 알메로 대 이제 페어노르트. 요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일단 뭐
페이노르트가 많이 유리한 뭐 경기는 뭐 당연한 부분인데 여기도 이제 로마 원정 연장이었죠. 연장 승부차기 끝에 페이노르트가 졌어요. 승부차기 가가지고 뭐 전체적으로 후반의 내용은 많이 밀렸고 연장 들어서 페이노르트가 좀 힘을 젊은 자원인 애들이 많아서 그런가 힘을 좀 썼는데 어쨌든 간에 결국 승부차기 가서 패배를 했던 만큼 체력적인 부분들 있을 수밖에 없고 알메로 같은 경우 오늘 미드필더 쪽에 핵심 자원들이 많이 빠져요. 대신 뭐 수비적이나 이런 부분은 좀 건재한 것 같은데 지금 뭐 페이노르트의 체력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뭐 다득점에 3.5에 대한 다득점의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언더 3.5 언더 쪽으로 보고요. 다음 경기 후딱후딱 갑시다. 스피드 좋죠 형님들. 시간도 좀 나폴리. 요거 일단 오시면 일단은 복귀를 했어요. 그 전까지는 제가 뭐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나폴리를 우리가 뭐 가서 물 먹은 적이 뭐 거의 없어요. 뭐 반대를 찍지도 않았던 것 같고 웬만하면 좀 배팅을 대체로 자제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좀 고전했던 지금까지의 어떤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뭐 오시멘의 결정적인 부분이나 지엘린스키의 또 태도 뭐 끝나고 뭐 인터밀란 뭐 FA인가 뭐 넘어가는 부분에 있어서의 그러다 보니까 뭐 챔스도 좀 그거 되고 뭐 리그도 제외되고 전력의 미드필드에서 제일 중요한 놈 전방에서 제일 중요한 놈 잃어버리니까 뭐 이렇게 빌빌 길 수밖에 없죠. 오늘 이제 디로렌조가 측면 쪽에 출전 정지로 빠져 있는데 오시면이 일단 나오는 것 자체가 그래도 나폴리가 뭐 이전처럼 똥 쌀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어쨌든 뭐 확실한 반등을 우리한테 보여주진 않았고 지난 경기 뭐 바르셀로나전 후반전 내용 자체는 그래도 괜찮아. 전반전 그렇게 못하더니 후반전 좀 잘하더라고. 그랬던 부분인데 그래서 기본적인 오시멘의 출전, 뭐 칼리아리의 수비적인 약점 또 그런 부분에서 나폴리가 뭐 이전보다는 계속 한 골밖에 못 넣었어. 나폴리가 한 골 아니면 무득점 공격력 쓰레기 같은. 근데 오늘은 그나마 멀티 득점 이상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 타이밍이고 칼리아리의 그나마 강점은 공격 전개예요. 경기를 보면 생각보다 공격을 잘해. 우리가 아는 이미지는 그냥 템백만 하고 역습 개쓰레기 같이 해가지고 맨날 지는 그런 느낌이잖아. 근데 경기를 보면 오히려 공격을 잘하다가 역습 맞아가지고 골 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바 쪽으로 다득점 쪽으로 보겠습니다. 배당이 뭐 낮은 것도 아니고 오바 쪽으로. 태현 형님 어서 오세요. 태현 형님 어서 오시고 다음 경기 어디 갔어? 니스 대 벌써 7번째야? 이 속도가 빨라서 그런가? 아직 많이 남았는데 벌써 7번째네. 요거 뭐 당장의 클레르몽을 우리가 뭐 신뢰할 만한 포인트가 없어요. 뭐 니스 같은 경우도 1월에서 2월 넘어오는 기간 동안 사실 부상자가 좀 많았어요. 뭐 1월 달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미드필더 쪽에서 뭐 부상자들인 내지 출전 정지자들이 굉장히 많았었던 걸로 기억이 나고 최근에는 수비 쪽에 단테도 아마 빠졌었던 걸로 기억해. 저 리옹전인가 뭐 해가지고 전력에서 좀 뭐 베테랑 내지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자원들에 대한 이탈이 특히 2024년도에 계속 매 경기마다 있었는데 그나마 다행히 오늘 한 명밖에 없어요. 이제 프리미어리그 가서 망해서 이제 리그왕으로 리턴한 모르강 상송 잘한 놈이긴 한데 밸런스 잡혀있고 미드필더 쪽에서 중앙 미드필더 쪽에서 괜찮긴 한데 얘 하나 없는 것까진 괜찮다. 그래서 뭐 전력적으로 거의 누수가 없는 상태의 지금 니스라고 보시면 되시고 클레르몬 같은 경우 수비 쪽이 카프리에즈 기본적으로 빠져있는 뭐 다른 자리는 괜찮긴 합니다만 지금 경기력이 너무 처참하다 클레르몬. 그나마 홈에서 어느 정도 비비는 느낌은 있는데 원정 경기에서의 어떤 기대치나 이런 것들은 많이 떨어져요. 특히 강팀 상대로는 거의 뭐 그러니까 상대가 놓치기를 바라는 내용 아니면은 뭐 승산이 없는 느낌이고요. 뭐 오늘 뭐 니스가 놓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뭐 리스도 최근에 저기 뭐 리옹이나 모나코 이런 팀들 상대로 뭐 못 이긴 부분도 있고 그전 경기도 브레스트와의 어려운 원정길이었기 때문에 무승부 띄우고 승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길 만한 타이밍이기도 하고 상대도 약하고 니스도 2024년 들어서는 가장 강한 상태다. 왜냐면 부상자는 빠진 선수가 거의 없으니까 항상 빠져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플라인업에 가깝다. 그래서 이거 니스 사이드로 보고요. 첼시 경기도 할까? 아니다. 또 코멘트. 베티스 빌바오로 갑시다.
요거 뭐 지금 당장에 베티스는 전혀 믿을 수가 없어요. 전혀. 우리 애초에 뭐 베티스 홈에서 알라베스랑 할 때도 알라베스 프렌이 메인이었어. 주력이었어요. 알라베스 프렌이 지난 주말이었나? 그죠? 거기에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도 지난 베티스 홈 경기 때 자그레브랑 할 때도 메리트는 없다. 그냥 홈이니까 그래도 이기지 않을까? 라고 보고 그냥 대충 보고 넘어갔었고 가지도 않았었고 지난 또 자그레브 원정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도 자그레브 프렌으로 봤었죠. 지금 베티스가 일단은 부상자가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상황 속에서 일단 주전 중앙 미드필더는 싹 다 나가리에요. 귀도 로드리게스 또 이제 바이에른 뮌헨 뉴스를 거쳐서 이제 리즈 갔다가 베티스 넘어온 로카 상당히 이제 헌신적인 유형인데 얘도 출전 정지로 빠지고 이스코 이번 시즌 명실상부 베티스의 에이스 아닙니까? 왜냐면은 나빌 페키르 같은 기존의 에이스 자원들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이스코가 다 해주는데 빠졌고 측면에 아요세 페레즈 레스터에서 넘어와서 나름대로 잘해주는데 얘도 계속 부상이고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 많이 없어. 그래서 겨울 이적 시장에 뭐 아빌라나 뭐 박한부 몇몇 영입을 했는데 포르날스 웨스트햄에 또 쩌리 자원. 근데 뭐 사실 지금 큰 기대치나 뭔가 경기장 내에서 뭔가 해주는 것들이 없죠. 주전 측면 자원들에 대한 또 베티스 어쨌든 공백도 지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비 쪽에도 부상자가 많아요. 빌바오 같은 경우는 그나마 레키에 수비 쪽에 한 명 정도. 그리고 뭐 안드레라는 제가 지난번에 지로나전 분석할 때도 이 새끼 없어도 된다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뭐 거기에 전방도 멀쩡한데다가 더블 스쿼드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원정이라서 솔직히 조금 뭐 그랬던 부분도 있고 이번 시즌 두 팀의 첫 맞대결도 빌바오가 이겨서 이것까지 빌바오가 이겨버리면 더블이에요. 근데 더블이 솔직히 쉽게 잘 안 나오긴 하거든. 근데 뭐 기록적으로 봤을 때 빌바오가 베티스 상대로 더블이 종종 하긴 했어요. 종종. 뭐 당연히 만만치 않은 상대니까 자주 하진 않았어도 종종 한 번씩 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오늘 이것도 올 시즌 빌바오에 지금 보여주는 모습들 베티스는 점점 가라앉고 있고 그에 있어서는 이제 부상자기 때문에 부상자는 어떻게 메꿀 수가 없다. 이거 빌바오 사이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바오 승. 그 다음에 도르트문트 오펜하임 일단은 뭐 도르트문트 지난 또 저 챔피언스리그 에인토벤 원정에서 그래도 무승부의 결과를 어쨌든 챙겨왔었고 도르트문트는 제가 항상 타이밍 좀 잘 잡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리죠. 근데 오늘은 나빠 보이지 않은 날입니다. 왜냐면 다음 주 주중에 대한 일정이 없고 다음 주 주말로 넘어가는 타이밍이잖아요. 도르트문트가 지금 당장에 코벨이 빠진 건 좀 아쉽긴 해. 주전 키퍼에 대한 누수나 또 중원에서 싸워줄 수 있는 유형인 펠릭스 은메차 또 이제 피지컬이나 장신이기도 하니까 요 정도 부상 말고는 부상이 없어요. 그래서 전방 쪽에서도 여러 선수들을 많이 좀 기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미드필더에서도 지금 뭐 거의 부상이 없다시피 하니까 기존의 뭐 주전 자원들에 대한 기용 계속해서 할 가능성이 높고 수비 쪽에도 몇몇 자원들이 원래 부상이 좀 있었는데 막 류에르손이나 벤세바이니도 최근에 부상 좀 빠졌었던 것 같고 근데 거의 다 쥘레 정도 그 질병 관련 불투명 뜬 거 말고는 거의 다 출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호펜하임은 오늘 미드필더 쪽에서 부상자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호펜이 미드필더 자원이 좀 많기는 해요. 그러니까 호펜은 수비 자원이 별로 없고 미드필더 자원 되게 많아. 그러면서 이제 미드필더 자원이 센터백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이 몇 있어요. 그런 멀티 자원을 미드필더에 놓고 약간 숫자 많이 두고 약간 그런 느낌인데 어쨌든 에이스 카드인 미드필더 쪽에 프레멜 오늘 부상이고 주전 로테이션급의 또 스코프도 오늘 불투명 측면 쪽에 불터도 불투명 뭐 수비 쪽에 최근에 계속해서 좀 선발에 나오고 있는 은소키 왼쪽에 겨울이적 시장 데려왔나? 아무튼 간에 얘도 출전 정지로 빠지고 누수들까지 지금 있는 상황이다. 도르트문트가 주중에 대한 일정이 없을 때는 기여를 올려서 개왕권 뭐 10배는 10배, 20배는 아니어도 5배 정도까지는 충분히 쓸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경기 그래도 잡을 가능성이 높다. 상대 전적도 뭐 최근에는 도르트문트가 거의 전승이에요. 7연승인가? 맞대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거 돌문 사이드로
돌면 사이드로 보고 제가 볼 때는 좀 대승에 대한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서 마인승 3.5바까지 3대1 4대1 봅니다. 3대1 4대1 4대2 그런 느낌. 그리고 NBA로 넘어갑시다. NBA 저거 미러키 필라는 미러키는 좀 모르겠어. 올 시즌 뭐 미러키 진짜 도깨비야 도깨비요. 미네소타 상대로 원정에서 이기는 거 보고 이 새끼들은 진짜 어쨌든 릴라드가 좀 나쁘지 않은 것 같기는 한데 좀 애매하다 싶고 솔직히 상대가 필라여서 미러키가 좀 유리하긴 해요 형님들. 제가 찍는다면 미러키를 찍을 것 같은데 이게 미러키라서 모르겠어 솔직히. 미러키라서 미러키가 유리한 경기긴 하다. 어쨌든 그건 그렇다 치고 아프리카 안 나온다고? 안 나옵니까? 그래도 멘트 주세요. 나오죠? 나온답니다. 그 뭐 버퍼링 걸렸나 보지 형님이. 어쨌든 요거 NBA 두 경기만 딱 보면은 잠시만. 요거 뭐 레이커스 피닉스랑 저거 댈러스 경기죠. 일단 그리고 내일 아침에 라방 있습니다. 당연히. 미리 일찍 하는 경우가 4경기 정도 있는데 이거 2개 정도는 뭐 나름 나쁘지 않다 싶어서 일단 가져왔고, 일단 레이커스 피닉스는 솔직히 지금 당장에 이게 레이커스가 홈이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원정이라는 포인트 때문에 조금 뭐 그렇게까지 쉽지는 않은 경기기는 해요. 피닉스가 지난 뭐 휴스턴전도 패배를 했고 그 전에 어디였지? 댈러스전 때도 완패를 했고 지금 결국에 지속적인 벤치 구간에서의 문제가 계속해서 좀 드러나고 있고 몇몇 선수들의 야투에 대한 부분들 슛이 안 들어가. 슛이 기본적으로. 그래서 뭐 에릭 고든이나 이런 애들이 해주는 날이야 그나마 좀 다른 벤치 자원들이나 아니면 주전들의 뭐 앨런, 뭐 에릭 고드 이런 애들 슛이 들어가야 그나마 데빈 부커나 듀란트가 그래도 마무리 정도 해주면서 들어가는 부분인데, 어쨌든 그나마 다행인 부분은 오늘 유서브 너키치가 좀 복귀를 하는 부분인 것 같기는 해요. 프라버블이니까 아마 나올 겁니다. 복귀를 하는 부분은 다행인데 너키치가 근데 AD한테 차라리 지난 휴스턴전에 뛰었으면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은데 요즘 AD 폼이 좋아가지고 너키치 그냥 개박살 날 가능성도 높다.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피닉스가 상성이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더군다나 르브론까지 출전하는 레이커스라면은 이 매치도 결국에 경쟁팀들 간의 대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홈사이드가 좀 유리해가지고 좀 분석이 어려워. 근데 피닉스가 최근에 꼬라지가 진짜 말이 아니거든요. 지난 경기도 다 연장 갈 수 있었던 거 에릭 고든이 그 공 놓쳐가지고 그게 됐었었고, 레이커스 사실 샌안토니오 상대로 좀 고전했던 포인트도 있는데 저는 그래도 레이커스가 조금은 유리하다라고 봅니다. 이게 어쨌든 레이커스는 중간에 골수전에 르브론을 빼면서 한번 관리는 해줬거든요. 지금 두 팀 다 4일 동안의 3경기 일정 굉장히 타이트한 일정이에요. 피닉스는 원정 일정하고 홈으로 돌아오는 거고, 레이커스는 골스 원정 갔다 세난이랑 홈에서 하고, 그리고 피닉스 원정인데 어쨌든 레이커스 한번 르브론을 좀 관리를 해줬고, 피닉스는 뭐 부커나 듀란트 계속해서 갈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뭐 두 팀의 앞선 이번 시즌 여러 차례 맞대결이 있었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레이커스가 좀 힘을 내는 모습들도 많았었거든요. 지난번에는 이제 또 피닉스가 레이커스와의 안 좋은 상성을 한번 깨긴 했습니다만 저는 그래도 레이커스가 조금 더 낫지 않나 이렇게 보고, 요거 레이커스 프렌 쪽으로 보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진 않는다.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는 것 같진 않아요. 이 레이커스도 좀 그래가지고. 그리고 인디 대 댈러스, 요거는 잠깐만 유튜브 나오고 있지. 요거는 일단 댈러스가 요즘 너무 좋아 형님들.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디애나는 아직 그 정도의 궤도는, 물론 이게 휴식기 올스타 브레이크 위 디트 상대여가지고 뭐 오늘 댈러스전도 그렇고 뭐 좀 있으면 막 뉴올리언스전도 있고 막 이래요. 이런 경기들 몇 경기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이전 뭐 브레이크 직전이나 그런 사이즈에 있어서 사실 인디애나가 뭐 파스칼 시작한 영입 이후로 사실 뭐 폼이 엄청나게 좋았던 구간은 없어요. 그냥 뭐 그래도 왔으니까 뭐 적당히 최소 5할 이상의 승률은 뽑아주고 나쁘지 않은 모습 정도지. 상대가 좀 약했어 인디가 최근에. 디트, 토론토, 샬럿, 다 빠진 뉴욕, 뭐, 뭐 원정에서 그 힘 다 빠진 휴스턴, 그리고 또 샬럿, 중간에 골스를 한번 붙은 거 말고는 다 이제 쓰리 같은 애들에게만 붙었거든요. 제대로 낸 상대는 오늘이 진짜 골스전 이후로 처음이에요. 근데 골스 상대로도 그때 박살이 났었고, 지금 댈러스는 어쨌든 트레이드 데드라인까지 트레이드를 잘 마무리를 지었었기 때문에 뭐 지금 뭐 PJ 워싱턴이라든가 또 데니얼 게포드, 그러니까 기존의 댈러스의 수비에 대한 약점을 가려줄 수 있는 선수와 동시에 또 달려줄 수 있는 선수기도 하잖아요. PJ 워싱턴 같은 경우는 워낙 또 활용도가 높은 선수고, 뭐 게포드도 라이블리가 어쨌든 간에 아직 젊은 선수기 때문에 좀 중간에 좀 부족한 부분들 충분히 좋은 모습으로 메꿔줄 수도 있고요. 부상자도 단테 액션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 저는 돈빙이 유리하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인디애나가 뭐 지금 아무리 뭐 해봐야 할리버튼의 폼이 지금 완전한 100%까지는 아직은 안 올라온 걸로 보이고, 올스타 브레이크 직전에도 할리버튼이 뭐 경기 출전 시간 제한도 중간중간 걸려있고 이랬잖아. 20분 뛰고 안 뛰고 그런 경기들도 있었던 만큼, 또 오늘 수비가 허슬이 좋은 네스미스, 가뜩이나 댈러스의 화력을 막아야 되는데 저런 허슬이 좋은 선수가 좀 필요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좀 부족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디 쪽을 보시는 분들은 저는 다득점이 더 낫지 않을까 싶고요. 뭐 승패로서는 댈러스의 기세가 너무 좋다. 댈러스 마인승 어느 번 251.5 오바까지. 그러니까 이게 인디 찍을 바에는 오바 찍는 게 나은 것 같아. 인디가 홈이어서 또 해줄 수도 있는데, 왜냐면 또 홈팀이 두 팀이 지구가 다르잖아요. 댈러스는 서부고 인디는 동부잖아. 이런 경기들은 보통 원정팀이 좀 생각외로 무너지는 경우들도 있어. 이게 같은 순위 싸움을 하는 팀들이 아니기 때문에 정규 시즌 내에서 그러니까 버린다고 표현을 하죠. 그런 부분도 있는데, 뭐 댈러스가 계속해서 동부 원정 로드 트립을 도는 거라서 뭐 딱히 그럴 것 같지는 않아. 그래서 이제 인디가 이기는 선에서는 3점 존나 들어가면 해볼 만은 하다. 그럴 거면 근데 오바 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느바는 마무리. 다시 보기